2023년이 벌써 끝을 향해 가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11월 공개 예정인 드라마와 영화들인데요.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난 여기 고여있는데 넌 한없이 흘러가는구나. 이번엔 기필코 내가 먼저 너를 죽일 것이다. 첫 번째 작품은 낮에 뜨는 달입니다. 11월 1일 방영 예정 ENA 수목 드라마 낮에 뜨는 달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시대와 과거 신라시대를 넘나드는 환생 이야기입니다. 극중에서 배우 김영대는 대한민국 톱스타 한준호 역과 신라 귀족 도하 역을 맡았으며 배우 표혜진은 소방구조대원 강영화 역과 대가야 귀족 할리타 역을 맡았습니다. 국민 남친이라는 별명을 가진 준호는 고급스러운 외모에 비해 그저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 촬영 중 차량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 추락 사고 이후 준호는 과거 신라시대의 귀족이었던 도하의 영혼에 빙의하여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고 과정 속에서 준호를 구하게 된 소방대원 영화는 얼떨결에 준호의 개인 경호원을 맡게 되며 준호와 엮이게 되었죠. 여기서 이야기는 과거 삼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역사적 배경 지식이 존재하는데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신라로 인해 가족들을 잃게 된 대가야 장군의 여식 할리타와 그녀의 나라를 멸하는 데 앞장섰던 장군 도하, 적대적인 관계로 만나 피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 두 사람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현대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인 웹툰에서는 영화는 대학생, 준호는 고등학생이었지만 각각 소방대원 톱스타로 각색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호의 형 민호가 준호의 소속사 대표라는 설정이 추가되었죠. 최근 준호와 민호가 애틋하게 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스틸이 공개되면서 형제 간의 브로맨스 또한 예고되었습니다. 준호를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동생을 위하는 민호는 사고 이후 갑자기 달라진 준호의 모습이 낯설기만 한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될까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애틋한 환생 로맨스, 영화와 준호의 사이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현대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다시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는지 주목하며 시청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할 수 있다. 화이팅!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여. 고생했어. 원래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두운 법이잖아요. 다음 작품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며 11월 3일 오픈 예정이죠. 드디어 우리의 뽀블리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이 드라마 또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웹툰이 실제 정신병동 간호사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만큼 드라마도 현직 의료진에게 세세하게 자문을 구하여 환자, 가족, 친구, 주변 관계까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극중에서 배우 박보영은 내과에서 오는 쌤이라며. 내과 3년 차요. 간호사 정다은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의 그 반짝거림이 너무 좋았어요. 엉뚱한 항문외과 의사인 동고윤은 배우 연우진이, 도망만 치면서 살 수 없잖아. 너도 용기 내. 다은의 단짝 친구 송유찬은 배우 장동윤이 맡았으며 죄송해요, 선생님. 아파서 그런 거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다은이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수간호사 송효씨는 배우 이정은이 맡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처음 오게 된 간호사 다은, 처음이라 아직은 어렵고 서툴지만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힘든 일이 뭘까요? 너무 속상해요. 늘 그래온 것처럼 친절한 미소로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다은은 눈물 짓기도 하며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은은 항문외과 의사 고윤과 단짝 친구 유찬에게 힘을 얻고 때로는 호랑이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모습을 가진 수간호사 효신을 비롯한 여러 간호사 동료들에게 의지하며 적응해 나가게 되죠. 게다가 이 작품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이재규 감독이 연출을 맡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재규 감독은 정신병동이 어둡고 무서울 거라는 막연한 인식을 허물고자 따뜻하면서도 알록달록한 색감을 활용하여 한편의 동화 같은 느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힙하게, 눈이 부시게 등 휴머니즘을 살린 사려 깊은 필력으로 전 세대를 울고 웃게 만든 이남규 작가가 극본을 맡으며 이번에는 정신병동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따뜻하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누구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힐링 휴먼 드라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11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지, 또 그 속에서 다은이 어떻게 정신병동에 적응해 나가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겠네요. 비질란테, 자경단을 뜻하는 말이죠.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어야지. 정의? 이런 게 정의다.
다음은 비질란테입니다. 2023년 11월 8일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입니다. 원작인 동명 웹툰은 네이버를 통해 서비스되어 글로벌 누적 조회수 3억 7천만 뷰를 기록한 화제작이었습니다. 비질란테는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모범 경찰 대생이지만 법엔 구멍이 나 있다.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살아가는 김지용과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입니다. 지용은 어린 시절 동네 건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엄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심신미약, 깊은 반성, 합의를 위한 공탁 등을 이유로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보자 지용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죠. 결국 그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고 풀려나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용은 학교를 다니는 경찰대생일 때는 그저 평범한 20대 대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비질란테일 때는 다크해지고 냉철한 인물로 바뀌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주인공 김지용은 배우 남주혁이 맡았습니다. 순수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반면 조각 같은 얼굴이 보여주는 차가움이 지용과 찰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남주혁이 생애 첫 액션 장르에 도전하는 만큼 이번 작품에 실감나고 리얼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복싱, 유도, 무술훈련 등을 받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질란테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힙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인물은 조헌입니다. 광역수사대 수사팀장으로 피지컬 괴물로 꼽히는 인물인 조헌. 모두들 넘사벽인 피지컬을 어떤 배우가 소화할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조헌을 맡게 된 배우 유지태는 실제로 조헌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0kg이나 증량하였으며 운동을 병행한 벌크업으로 근육질의 체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헌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유지태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조헌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비질란테를 뒤쫓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법의 모순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옳은 길로 간다고 믿으며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감이 딱 안 오세요? 우린 시청자들한테 지상 최고의 쇼를 제공해야죠. 타이틀이 뭔데? 비질란테. 다음은 최미려입니다. 더킹에서도 조연임에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은 김소진 배우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려는 비질란테를 취재하는 방송기자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 비질란테 보도를 시작했다가 점차 비질란테에 빠져드는 인물입니다. 인사드려요. DK그룹 부회장님이시고. 나는 비질란테가 좋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자경단의 단죄.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강옥입니다. 조강옥은 올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주성철을 연기한 이준혁 배우가 맡아 연기하게 되는데요. 강옥은 DK그룹의 부회장으로 김지용을 진짜 영웅으로 프로듀싱한 비질란테의 설계자입니다. 어린 시절 봤던 배트맨을 통해 자신이 진짜 영웅이 되는 것을 꿈꿨지만 현실에 부딪힌 후 김지용과 비질란테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광기의 인물이죠. 이렇듯 비질란테에는 각자 목적을 가지고 비질란테를 쫓는 여러 매력적인 인물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비질란테를 중심에 두고 엮이면서 일어나는 빅매치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내가 다시 심판한다 라는 문구를 통해 구멍난 법의 허점을 메우고 자신만의 정의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비질란테의 활약을 예고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11월 8일 공개되는 1, 2편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2편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개봉하여 520만 관객을 모았던 화제작 독전의 후속작 독전2가 11월 17일 개봉합니다. 용산역에서 벌인 지독한 혈투 이후 여전히 이 선생을 쫓는 형사 원호와 사라진 락, 다시 나타난 브라이언과 사태 수습을 위해 중국에서 온 큰 칼에 독한 전쟁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독전2는 독전의 후속작이지만 전편의 이전 시점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이나 이후 시점을 다루는 시퀄이 아닌 미드퀄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미드퀄은 전작이 다루는 시간대 중간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 후속작을 말하죠. 독전2에서는 전편 속 용산역에서 노르웨이까지 이어지는 공간 사이에 공백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한효주 배우가 새로 합류하여 큰칼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서늘한 눈빛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큰칼은 이 선생을 신봉하면서 그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해진 인물입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한효주는 상처가 가득한 모습으로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효주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무빙에서도 이미현을 연기하며
하며 냉철한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효주의 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편에서 류준열 배우가 맡았던 락 역은 이번에는 오승훈 배우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독전 1에서 압도적인 연기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던 류준열이었다 보니 여전히 류준열을 찾고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이 많지만 오승훈이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게다가 이미 보장된 배우 조진웅, 차승원까지 이건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독전2를 연출한 백종열 감독은 미드퀄이라는 구성을 시청자로서나 작업자로서 만나기 굉장히 드문 경험이라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편의 이야기를 더 치밀, 미세, 정교하게 완성시킨다는 개념으로 다가갔기에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독전2에서는 한국 영화 사상 첫 시도인 미드퀄을 어떻게 녹여냈을지 함께 사건을 따라가보며 영화를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손목에 있지만 원래는 내 거라고. 이런 또라이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하트를 내놔라? 어차피 진짜 결혼도 아닌데 뭐. 또 나만 진심이네? 다음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게 이거였어? 할만한 작품인데요. 비주얼 끝판왕 배우 김유정, 송강이 출연하여 예고편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던 마이데몬입니다.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 도도희와 한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 구원이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미래그룹 상속녀이자 악마를 사랑하게 된 도도희는 배우 김유정이 연기합니다. 미래그룹의 이방인인 도희, 그녀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에 도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냉철해진 인물로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인물입니다. 악마 구원 역은 송강이 맡았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담보로 위험하고도 달콤한 거래를 하며 영생을 누려온 악마 구원. 인간을 하찮게 여기며 200년 넘게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그는 너무도 이상한 여자 도희와 얽히며 한순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멸을 막기 위해 능력을 강탈한 도희를 지켜야만 하는 악마 구원의 운명이 흥미롭게 펼쳐질 예정이죠. 공개된 포스터에서 보이는 도희의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 타투도 의미심장합니다. 타투가 새겨진 도희의 손목을 잡고 있는 구원의 모습에 이 타투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지도 궁금해지네요. 도희 앞에 나타난 악마 구원이 이름대로 도희에게 구원의 존재일지 둘의 관계에 집중하며 시청하신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 비주얼을 가진 김유정과 송강의 역대급 케미가 담겨있는 11월 24일부터 방영 예정인 SBS 금토 드라마 마이데몬 많이 기대해주세요. Captain Marvel, the Annihilator. And now I'm returning the favor. She's entangled our light-based powers, so we switch places whenever we use them. She's targeting every planet we call home. Oh my god, we're a team! 다음 작품은 더 마블스입니다. 11월 8일 개봉 예정인 이 작품은 MCU 슈퍼히어로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이야기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5의 세 번째 장편 영화이죠. 대표적인 배우로는 브리 라슨, 티오나 페리스, 이만 벨라니, 자웨 애쉬튼, 사무엘 잭슨, 그리고 박서준이 출연했습니다. 더 마블스는 박서준이 출연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박서준은 2015년 어벤져스에 출연한 배우 수연, 이터널스에 출연한 배우 마동석에 이어 MCU에 합류한 세 번째 한국 배우입니다. 박서준은 극중에서 캡틴 마블의 남편이자 야한 왕자 역할을 맡았으며 공개된 포스터에서 장발을 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죠. 강력한 힘으로 은하계를 수호하는 최강 히어로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 캡틴 마블의 오랜 친구의 딸이자 빛의 파장을 조작하는 히어로 모니카 램보, 최애 히어로 캡틴 마블의 열렬한 소녀 팬인 미즈 마블 카말라 칸. 캐럴 댄버스가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모니카 램보, 카말라 칸과 위치가 바뀌는 상황에 처하면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팀 플레이를 해나가는 이야기. 혼자 활동하던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가 이제는 팀 마블스의 일원으로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나갈지 아주 궁금하네요. 또한 더 마블스는 캔디맨으로 미국 흑인 여성 감독 첫 박스오피스 1위의 주인공이었던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맡았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팀 마블스 제작기 영화 속에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은 더 마블스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마블 영화라 언급하며 팀 마블스만의 새로운 조화와 전에 없던 스위칭 액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마블스는 역대 마블 영화 중 가장 짧은 러닝타임 93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박서준이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지는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도 영화를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Where wishes come true, all you have to do is give your wish to me. I wish. It didn't work. When does the magic happen? So I make this wish
마지막으로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위시입니다. 북미에서는 2023년 11월 개봉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정확한 한국 개봉 일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62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작품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특별히 고전 영화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 라라랜드와 동일한 2.55:1 시네마스코프 화면비를 사용하였으며 3D와 2D가 결합된 느낌의 영화라고 합니다. 위시는 마법의 왕국 로사스에 살고 있는 소녀 아샤와 그의 염소 친구 발렌티노가 무한한 에너지를 지닌 특별한 별을 만나 펼쳐지는 여정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개구쟁이 같은 아샤는 자신이 바라는 꿈을 위해 희망을 갖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또한 모험 과정 속 예고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샤의 염소 친구 발렌티노는 별이 뿌린 가루를 먹고 I'm talking. I am talking. Who knew my voice would be this low? 말을 알 수 있게 되죠. 아샤와 함께 모험을 떠나며 어떻게 또 눈길을 끌지 궁금해지는 귀여운 캐릭터네요. 또한 미스터리한 인물 매그니피코 왕이 있습니다. 매그니피코는 전 세계 사람들의 소원을 모아두고 있는 로사스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예고편에서 눈에 초록색 빛이 비춰지는 모습과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와 이 인물이 악역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시켰죠. 위시는 예고편 공개 이틀 만에 온라인 소셜미디어 전체에서 6,650만 뷰를 기록했으며 디즈니 틱톡 계정에서 가장 많이 본 예고편 영상에 등극했다고도 하네요. 얼마나 사람들이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에 진심인지 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또한 셀레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등 유명한 팝스타들과 함께 작업한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줄리아 마이클스와 그래미상을 수상한 벤자민 라이스가 OST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I'm sure there will be challenges that find me to have something more for us than this. 추가적으로 본편에 앞서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하는 단편 원스 어폰 어 스튜디오가 2023년 10월 15일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단편은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 가능하며 Is that it? They all gone? 미키마우스부터 이번 위시의 주인공 아샤까지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 속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40여 명의 각 캐릭터별 원작 성우들이 참여했다고 하니 이 단편 또한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영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매달 공개될 콘텐츠를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